다음 소식입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이용자들에게 별로 달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넷플릭스에 이어 디즈니 플러스도 같은 거주지에 살고 있지 않은 이용자와 계정을 공유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디즈니 플러스는 하나의 구독권 계정을 여러 명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월 24일부터 한 가구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이 제한됩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이번 정책 결정은 구독자 증가 둔화와 광고 매출 정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번 선택이 악수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국내 OTT 월간 이용자 수는 넷플릭스가 1,406만 명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고 그다음 쿠팡 플레이, 티빙, 웨이브 순으로 나타났는데 디즈니 플러스는 가장 낮은 233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히트작인 무빙이 출시된 2023년 9월 이후 약 200만 명이 줄어든 숫자인데 이번 정책 변화로 이용자 이탈이 더 늘어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측은 국내에서 계정 공유를 하기 위해 이용자들이 더 내야 하는 비용을 아직 공개하진 않았지만 가족 외 계정 공유 제한 정책을 먼저 실시한 미국에선 지금처럼 계정 공유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월 9,500원에서 13,600원 정도의 추가 요금이 책정됐습니다.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해 2월부터 계정 공유 제한을 시작했고 티빙은 지난 4월부터 계정 공유 제한을 위한 기반 정비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뉴블더 정혜경이었습니다. 친절한 경제, 오늘은 경제부 노동규 기자와 함께합니다. 노 기자 어서 오세요. 꽤 익숙한 애플리케이션이네요. 공통점이 있겠죠? 네, 그렇죠. 우리 정유식 앵커도 몇 개 보실 것 같은데요. 동영상,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른바 OTT 업체들입니다. 네. 어제, 그제 이 시간에서 인플레이션 관련한 신조어들을 소개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도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스트림플레이션입니다. 이 스트리밍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인데 입는 거, 먹는 거, 그리고 자는 것까지 어느 것 하나 가격이 제자리인 게 없는 요즘이라지만 특히 여기 보신 OTT 업체들도 구독료를 가파르게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온 신조어가 바로 스트림플레이션입니다. 최근 디즈니 플러스가 광고 없는 요금제를 월 4,000원 올렸고 티빙도 다음 달 20%씩 요금을 올릴 예정입니다. 이 세계에서 가입자가 제일 많은 넷플릭스는 같은 집에 살지 않는 사람과 계정을 공유하면 추가 요금 5,000원을 더 부과하기로 해서 지금 논란입니다. 처음에는 가입자 모은다고 무료 이용 기간도 많이 두고 또 가족이나 친구끼리 계정을 공유하라고도 권장했던 업체들인데 지금은 앞다퉈서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 OTT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고 나니까 일단 끌어모았던 시청자들을 상대로 수익화에 나섰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나 드라마 많이 보는 분들은 이것 중에 딱 한 개만 구독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자기가 보고 싶은 영화나 드라마가 이 중에 어느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넷플릭스에나 있거나 왓챠에만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결국에는 여러 개 가입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건데 우리나라 이용자들을 보면 1인당 OTT를 2.7개 구독하고 그중에 42.5%가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 이런 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오르는 OTT 요금은 더 부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스트림플레이션은 다른 디지털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도 번질 우려가 있습니다. 당장 통신사들을 보면요, 스마트폰과 IPTV 요금제를 OTT와 묶어서 결합 서비스로 운영하기도 하거든요. OTT 요금이 오르면 결국 이런 결합 서비스 요금도 제자리에 있지는 않을 거고요. 실제 그렇게 된 전례도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말을 보면 넷플릭스가 프리미엄 요금을 2,500원 올렸는데 이 넷플릭스와 협약을 맺었던 KT와 LG U+가 관련 IPTV 요금을 그만큼 올린 겁니다. 요즘 정부가 우유국장이다, 뭐 빵사무관이다 해서 물가 관리에 나섰다는 뉴스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 체감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스트림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동영상 서비스가 이 구독료를 올려서 이용자들의 부담이 커지면 결국 해지하는 경우도 많이 생길 텐데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 이용자들로서는 이른바 이 토종 OTT부터 해제할지도 모릅니다. 인기 있는 소위 말하는 자체 제작, 오리지널 콘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글로벌 업체들은 아무래도 제작비가 많이 드는 콘텐츠를, 자체 제작 콘텐츠를 만드는데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고요. 이 자본을 앞세운 글로벌 업체들에게 이 국내 업체들은 경쟁이 쉽지는 않겠죠. 지금도 넷플릭스나 디즈니 같은 글로벌 OTT들이 요금을 올릴 수 있는 걸 보면
자체 콘텐츠에 대한 자신감이 커서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요금을 올려도 시청자들이 계속 보지 않겠느냐 이건데 최근에 OTT 요금 인상은 결국 국내 OTT 업체들의 고사라는 결과로 돌아올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정부가 OTT 구독료를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이 밝힌 목표를 보면 토종 OTT 기업을 살리자 이거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거 소득공제를 해주면 넷플릭스나 디즈니 같은 외국 업체들 구독자만 더 늘리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있을 수 있는 걱정인데 정부 당국자 말을 들어보면 외국 업체들의 경우엔 경영정보 노출을 꺼려서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서 빼달라고 할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 구독료 소득공제는 국내 OTT에 혜택이 갈 방안이라는 건데 스트림플레이션으로 불만인 이용자들이 어떻게 느낄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노동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뉴스브리핑 더 보기, 뉴블 더 시간입니다. 넷플릭스 볼 때 지인이나 친구 계정을 함께 쓰면서 요금을 나눠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미국에서 넷플릭스 계정 공유 금지가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선 언제쯤부터일까요? 넷플릭스 계정을 가족이 아닌 친구나 지인과 함께 쓰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1억 가구에 달합니다. 넷플릭스는 이런 공짜 시청자들을 줄여서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초 남미에 이어 계정 공유 금지 정책을 미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지난 23일 미국 내 사용자에게 각 계정에 등록된 기기를 검토하고 접근 권한이 없는 기기를 삭제하거나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권고했습니다. 한 가구 안에서만 계정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계정을 공유하려면 한 달에 7.99달러, 우리 돈으로 $10,000가량을 더 내라고 설명했습니다. 넷플릭스의 이런 발표에 주가는 1.9%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자신만만합니다. 앞서 남미에서 수개월 동안 계정 공유를 금지해봤더니 단기적으로는 구독자 수가 줄긴 했지만 길게 보면 가입자 수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일까요? 일단 국내 사용자들의 반발을 고려해서 시기를 저울질하는 분위기지만요. 이르면 다음 달에는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국내 계정 공유 금지를 두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넷플릭스 홈페이지에 계정 공유 금지 안내문이 한국어로 올라왔는데 한국 사용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미 단속을 시작한 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공지일 뿐이라고 넷플릭스가 해명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도 한국 내 계정 공유 금지 일정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다시 넷플릭스의 이 정책 도입 시기를 물어보니까요. 여전히 적용 시기와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도입 시점을 저울질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일각에선 이르면 다음 달부터 공유가 금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국내 OTT 시장 경쟁이 워낙 치열한 만큼 가입자 대거 이탈이 예상되는 조치를 섣불리 단행하기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더 글로리 파트 2 공개 후에 일일 이용자 수가 역대 최대인 488만여 명을 기록했지만 보름 만에 260만 명대로 반토막 나기도 했습니다.